안녕하세요. 컴퓨터 조경 설계 및 실습 14주차 포토샵 응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캐도라고 되어 있는 캐드 도면으로 작업한 내용을 포토샵으로 불러 가져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PDF라는 파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더 훌륭한, 더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는 파일입니다. EPS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분야에서는 이 포토샵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설계 및 계획의 시각화, 실제로 조성될 외부 공간을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채색을 하거나 패널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여러분이 손으로 작업한 스케치 이미지도 거기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캐닝을 하고 포토샵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한 스케치 내용에다가 이미지 효과 주기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례인데요. 전에 그 에반디프리 서시처 복원계획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베이스맵에다가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한 거를 약간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채색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쓴다거나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설계한 내용 위에다가 포토샵을 가져와서 좀 마무리를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식물도 한번 이렇게 추출을 해봤잖아요. 이런 소스들을 이용해서 단면도를 포토샵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어떤 나무들이 들어가는지 높이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A, B, C 세 군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포토샵에서 단면도를 작업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좀 오래된 사례인데요. 임실 쪽에 가면 강진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한번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드론 사진 위에다가 포토샵에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장소,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와서 마지막 텍스트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좀 더 포토샵에서 구체적으로 작업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공사진, 위성사진 활용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이 설계 내용들은 이건 제안서에 작성해서 내는 거였기 때문에 캐드에서 일일이 이 공간을 뭐 하겠다라고 해서 캐드 작업을 한 다음에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건 항공사진에서 바로 구상처럼 포토샵에서 설계 도면처럼 이렇게 바로 작업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일부 공간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지붕에 대한 거, 녹지의 공간에 대한 거, 주차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휴게 시설물에 대한 거, 포장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거예요. 이건 제안서였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일이 설계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작업하는데 아주 빠르게 포토샵에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상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미리 이제 고민해서 이런 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포토샵으로 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정류장,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뭐 주차장과 여긴 버스 정류장이네요. 그 주변에 대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이미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최종 이렇게 텍스트나 마무리는 파워포인트에서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섬진강 옆에 친수 공간 조성하는 내용들을 이거를 어떻게 했냐? 바로 포토샵에서 계략적으로 붓으로 터치를 해서 계략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채색을 입힌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먼저 손으로 기본 구상을 해본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 공간의 스케일은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그 네이버나 다음 보시면 그 아래쪽에 그 스케일바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 가지고 이 길이를 재서 포토샵에서 스케일바를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략 스케치를 선을 따서 대략으로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색을 입혀본 그런 사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포토샵에서도 구상 디자인을 한번 구상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사례죠. 또 회전교차로도 계획을 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before and after. before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식물들을 시뮬레이션에 엎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는 원래는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간판들, 뭐 도로 이런 정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도도 여기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 보도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위에다가 새롭게 다 엎어버렸어요. 약간 어색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 중에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한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토캐드 작업 도면을 EPS로 변환해서 포토샵 이미지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도면에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선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면 이걸 포토샵으로 가져왔을 때 수목의 어떤 그런 그 라인들이 겹쳐서 선택을 할 때 명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너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겹치는 선, 뭐 아니면 수목선,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게 처리해서 오직 기본적인 선들만 보이는 상태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EPS로 플랫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는 포스트 스크립트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즉 그림 파일 형식으로 벡터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에요. 이 포스트 스크립트는 그 인쇄된 페이지의 생김새에 대해서 묘사하는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이게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인쇄 및 이미지에 산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는 굉장히 그래픽 포맷으로서의 손실률도 낮고 용량도 적어서 전자출판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 파일 형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포토샵을 열고요.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 이제 이 캐드에서 EPS로 만든 파일을 불러오게 하면 돼요.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그 영역을 선정하시고 포장 이 영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 캐드에서 만들어진 이런 선들에 의해서 폐합되어 있는 공간들, 면들이 있잖아요. 그 면들을 그 매직 툴, 그 마법봉으로 해서 영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뭐 포장면 아니면 뭐 시설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질감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그림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2D뿐만 아니라 3D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캐드에서 3D 이미지로 마지막 마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차피 포토샵에서 가져오면 이게 막 3D로 막 입체감 있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3D를 2D처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온갖 그 질감들을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수목 배치를 하게 돼요.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토공이거든요. 토목으로 기반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물들을 얹히고 뭐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포장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때 수목이 이제 거의 마무리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포장과 수목이 마지막 부분 공정 과정에서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잔디나 뭐 이런 초화류들 식재에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포토샵에서도 최종적으로 수목 배치나 초화류 배치는 마지막에 하는 작업으로 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거 포토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채를 전체적으로 보정해 주시는 그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 오토캐드 작업 도면을 EPS로 출력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토캐드 작업 도면 변환 출력 14주차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14W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14week.dwg 파일 열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열어놓고 새로운 플랫 디바이스를 구성을 할 건데요. 그 메뉴바, 캐드의 메뉴바의 파일에 들어가시면 플로터 관리자가 있고 그 플로터 관리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폴더 화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플로터 추가 마법사 이런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그 플로터 우리가 그 플로터가 없을 때는 DWF6 e플롯 이걸 이용하는 것처럼 이 안에다가 EPS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플로터 추가 마법사를 클릭을 해서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14week.dwg 여셨다면은 한번 EPS 출력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그 출력 EPS가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파일 여기 메뉴 파일 쭉 내려가면 플로터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플로터 추가 마법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파일 메뉴바에 파일 들어가시고 플로터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플로터 추가 마법사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떴나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내 컴퓨터 다음 눌러주시고 이때 포스트 스크립트 지금 아도브잖아요. 이 중에서 조금 단계가 높은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2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해서 해봤다기보다는 모델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높은 게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2를 선택한 거예요.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이대로 다음 여기에서도 다음 자, 플로터 이름을 EPS 여러분들 이름 써주세요. 이렇게 약자로 그런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어디 봅시다. 여기 현정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임현정이라고 할게요. 다음 그 다음에 마침 어디 볼까요? 만들어졌는지 여기 밑에 보이시죠? EPSLHJ 여러분들도 만들어졌다면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과제 파일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EPS 파일 준비됐고요. 이건 끄고 자, 이 화면에서 이거를 먼저 이 두 가지를 EPS 파일로 풀로 해볼 거예요. 자, 플라
되셨다면, 혹시 파일의 플롯이 체크가 안 된다면 이거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아요. 그냥 막 다음 눌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파일의 플롯을 제가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파일의 플롯을 미리 설정했다면, 자, 여기처럼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포트 넘어왔을 때 파일의 플롯 이거를 클릭했다면은 아마 지금 저처럼 여기가 이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꼭 반드시 파일의 플롯 해주시고요. 저는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윈도우로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용지, 이거는 세로 방향 100대 1. 미리 보기 해볼까요? 모노크롬으로 하고요. 자, 변경사항을 배치해 저장, 이런 거 다 그대로 넘어가봐요.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이러면 오케이. 그래서 다 확인하셨죠? 용지에 맞춤 이거 100대 1로 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A3 420에 297. 그러니까 용지 크기가 ISO A3에 420에 297, 도면 방향은 세로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세로니까 처음부터 297 곱하기 420, 잠깐만요, 297에 A4네요. A3에 297에 420 선택했다면 이 세로 방향이 맞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윈도우 제가 미리 보기. 자, 이거 확인되셨고요. 100대 1. 자, 오히려 297에 420. 원래 용지 이미지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용지도 이렇게 하시고, 도면 방향 이렇게 하시고, 용지의 맞춤은 이거는 체크 꺼야 되죠. 축척은 1.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된 거니까 100분의 1로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확인. 자, 이름을 지정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EPS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14주차 모형 2D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도 화면이 다 저처럼 이렇게 하얗나요? 만약에 하얗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 하얗게 바꿔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2D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는 원근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미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2D 평면하고 3차원을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시는 부분이 뭐냐, 여기 지금 나무랑 이런 거 이미지 없죠. 다 이렇게 선만 딱 정리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D 와이어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원근으로 이미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작업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이드 처리한 다음에 원근법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6주차, 이번이 14주차고요. 15주차는 이제 제가 이 3차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포토샵에서 이미지 올리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일단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최종 과제 있죠. 최종 과제물. 이 최종 과제물은 제가 이 건물, 이 평면도에서 이 건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틀, 대상지 규모, 이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제공할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시간이겠지만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이라면 여기다가 마당에다가 어떤 정원을 가꿀 것인지 그걸 상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디자인 선을 다 디자인해가지고 난 텃밭이 좋아 그러면 여기다 텃밭도 만들고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연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양의 그런 연못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꽃밭 가득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상상한 것들을 표현한 다음에 최대한 선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D, 3D 위로 올린 거를 최종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난 자신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정원이 된 경우 나만의 정원으로 작업하신 분들은 그게 기본 점수고요. 그냥 자신이 없어서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신 분들은 거기서부터는 약간 감점은 있어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최대한 여러분들만의 정원으로 만드셔서 작업해야 기본 점수값이 거기서부터 적용되는 거죠. 거기선 분명히 저는 차이는 둘 거예요. 자, 3차원도 해야죠. 플롯, EPS, 파일의 플롯. 제가 아까 그 EPS 만드는 과정 중에 빠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420에 297 넓으니까요. 가로로 한 상태에서 이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용지에 맞춤 윈도우로 해서 여기를 최대한 들어가게 최대한 이렇게 어디 볼까요? 미리 보기 너무 여백이 많으면 뭐 이 정도는 적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노크롬 확인하셨죠? 확인. 자, 여기다는 3D 3 저장 이렇게 두 개 만들었고요. 우리가 먼저 여기에 작업을 하기 전에 식물 평면 이것도 하나 열어주세요. 이것부터 연습을 할 거거든요. 자, 캐드로 심볼들을 만든 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여기다 색을 입힐 거예요. 자, 플랫. 자, EPS 여러분들 파일의 플롯 출력 확인해 주시고 자, A4로 이건 해주시면 되고요. 297 곱하기 210 그 다음에 용지에 맞춤 이거 100으로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고요. 모노크롬 그 다음에 윈도우 이렇게 자 이상하죠? 도면 방향을 가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자 됐죠? 이렇게 됐으면 오케이. 이것도 확인. 계속 식물 평면 모형 EPS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4주차 EPS 이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캡처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폴더에 지금 여러분들이 EPS로 만든 이 정보를 그대로 캡처 하셔서 과제 파일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요. 아까 EPS 파일 14주차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캡처하셔서 과제 파일로 넣어 주시고 이거까지 추가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캐드 자료를 EPS로 전환하는 것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EPS로 가져온 것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색칠도 하고 질감도 입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